자, 뒷좌석 어떠신가요? 뒷좌석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렇게 뒤에서도 가속감이 느껴져요. 아니 편안함은 어떠시냐? 각도는 어떠세요, 고객님? 각도는 편안하다 불편하다 중에 중간 정도에서 불편함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쪽으로? 불편한 쪽으로. 각도가 약간 조금 더 누웠으면 리클라이닝 자체가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그게 단점이네. 네, 그게 단점이죠. 7인승 모델만 15도 정도 된다. 15도. 7인승 모델. 그건 좀 안 좋네요. 왜 리클라이닝을 안 되게 해놨을까요? 리클라인 안 되는 정도 중에서도 그 네. 허리에 응. 보충이 소프트가 충분히 돼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허리가 노는 거 어떻게 하든 BMW를 감싸네. 뭐 BMW하고 뭐 있어요? 뭐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정도 각도가 네. 한 1시간 정도 어디 시내나 야외나 근교나 네. 갈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불편하다 그러더니 또 바로 실드 치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각도가 네. 그 정도 거리를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 각도가 몇 도예요? 27.325도.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한 장거리 고속도로를 타고 네. 한 4시간 뭐 이렇게 막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될 때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아. 이제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누워 있는 자세를 네. 좋아하죠. 뭐 그러면 이제 뒷좌석에 이 고모님 가족들은 이제 싫어하시겠네? 웬만한 차 정도는 되죠. 불편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 또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시네. 엉덩이- 불편하다고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네. 중간에서 네. 불편한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는 거지. 이거는 확정적으로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 차주님 아내분 내무부 장관님은 네. 뒷좌석 편하다 그러시나요? 아, 네. 뒷좌석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너무. 네. 차주님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야.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겠어요. 그거는 차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냥 물어보나 마나 말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험 PD 뒤에서 탔는데 어때요 느낌이? 그게 시트가 허리가 불편하면 이렇게 네. 엉덩이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둥근 그렇지. 자세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레그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레그룸은 네. 그게 넓지 않아요. 그렇게 뭐 편한 자세를 취하기에 좋지는 않아요, 저 시트가. 그냥 발은 딱 허리 세워서 앉으면 허리를 잘 딱 지지해주는 정도? 그럼 이제 불편함은 없다. 네. 하지만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는 건 좀 아쉽네요. 사실 1억 넣으면은 독립 시트 넣어줘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오버는 아닐 텐데, 오버 스펙은 아닐 텐데. 독립 시트를 넣으면 6인승으로 둬야 되니까. 아예 그 스펙 네.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양 자체가. 아니 그리고 독립 시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리클라이닝 넣을 수가 있는 건데 한 칸 정도. 그렇죠. 네. 좀 아쉽네요. 그런 거에 비하면 XC90은 아주 비행기 그렇죠. 비즈니스석 같이 쫙. 편의 장치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그냥 있을 거 있고 없을 거 없고 그렇지 않나요? 공조 장치만 있죠. 공조 뒤에, 장치 네. 외에는 없죠? 네. 열선만 네. 있고 통풍은 없죠, 뒷자리에. 통풍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충전 포트도 없나? USB 포트나 USB 넣고 여기 예. 12V짜리 하나만. 12V만 있고 USB는 없네요. USB는 없어요. 그게 또 그 의외네요. X7에는 USB-C를 C가 요즘에 네. 요즘 나온 그 간발의 차로 이제 그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 시트 뒤에 네. USB랑 그 뭐지 태블릿 거치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X라인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런 사소한이 아니라 소소한 편의 장치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에 따라서는 큰 불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 같으면 뒤에서 전자기기나 뭐 이런 그 충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는 또 이건 가정용으로 여행을 그렇죠. 또 많이 하는 차인데 어쨌든 누군가 불편하죠. 태우는 차이기 네. 때문에 2열에 편의 장치가 더 있으면 좋죠. 앞좌석에도 이게 USB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것들 좀 불편합니다. 요즘은 이제 탑승 인원에 맞게 USB-C를 뭐 5인승이면 5개를 마련해 놓는 각자 단자를 통해서 각자 충전해야 되니까. 스마트. 왜냐면 이제 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뭐 뭐든 다 하잖아요. 다 하니까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네요.
이제 배려라는 게 이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이런 걸 잘하죠. 이런 배려들을 잘해요. 일년에 마사지 기능 있나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마사지를 왜 찾아? 볼보를 S60 아니 없으면 마사지를 깔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 자꾸 쉴드 칠 생각을 하세요. 뭐 아까는 불편하다 그래놓고서는 속으로 이래서 아차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사랑하는 BMW 그러면서 고정을 자꾸 하시면서 아이 근데 이 마사지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그래 마사지가 없어 이래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BM. 아니 근데 솔직히 BMW에 실증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진짜 이거 타보고 진짜 또 좋아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모님 마음은 이건 거야.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밥을 많이 먹잖아. 네. 그러면 어휴 너 그냥 밥 탐스럽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 공부 못하는 애가 못하면은 먹으면 이놈의 시끼는 공부도 못하는 게 밥만 처먹어 이제 그러지. 이뻐 보이면 뭐 하나 이쁘면은 그렇죠. 두루두루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눈꺼풀에 하나 이렇게 씌워서 다른 움직임에 것들이야, 대한 뭐. 거를 이제 그렇게 좋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말 잘 가져왔어요 이 차가. 자동차의 본질이 뭐냐? 달리기. 앞으로야 자동차가 이제 그 라이프 스페이스의 연장선이 되겠죠. 네. 주거 공간처럼 움직이는 주거 공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거 공간보다는 이동 수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구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에 가장 다가간 차가 이 차인 거죠.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데 주거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불편한 게 많은 거지. 그쵸. 어. 공간. 독일이 유럽 브랜드가 지금 배려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죠. 독일 브랜드가 그나마 유럽 브랜드 중에서는 배려를 많이 하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약하죠. 근데 뭐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이 차이가 좀 있어서 대략 한번 하지. 그렇죠. 네, 한번 하지. 사실 그 아까부터 제네시스 GV80이랑 이렇게 비교가 계속 됐는데 이제 세대별로 헤리티지를 이어온 X5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은 그 소비하는 기쁨과 가치가 있고 또 소유하는 기쁨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X5 오너들한테 뭐 전 세대,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BMW 입장에서도 그 하나 차를 가지고 오래 타는 게 그럼 그 다음 세대 차를 팔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해서 빨리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너가 내 차를 가지고 그거를 오래 보유하다 보면은 다음 차도 자연스럽게 BMW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님도 아까부터 계속 BMW 편을 드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프리미엄과 일상적인 필수품의 경계는 뭐냐? 뭐로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소유의 가치, 소비의 가치.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예요. 그렇죠. 소비의 가치에 초점을 둔 건 일상용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게 되고 내가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는 편의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소유의 가치는 그거랑은 좀 달라. 그렇죠. 소유의 가치라는 건 내가 이걸 가졌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 네, 이게 오래되더라도 낡고 흥게돼서 아까운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시승하면서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그러고 있어. ML63 ML63을 12년째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오래되고 낡고 지금은 국산차 같으면 몇 번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타이밍이지만 아직도 주차장에서 이 차에 오를 때 그 야릇한 감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야릇한 감성. 그리고 보내고 싶지 않고 이걸 굳이 내가 왜 이걸 팔아?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 그 다음에
많은 수리비가 요하는 고장이 일어나거나 또 뭐 메인터넌스의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해도 보험료도 비싸고. 뭐 보험료는 점점 더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는 나와 더불어 가는 내 친구 같은 느낌. 과연 다른 차에서도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강하게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당시에 AMG SUV 최초로 500마력을 넘겼던 고성능 기름 먹는 하마, 정말 독특한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에서 느끼는 감성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옅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들이 과연 소비의 가치 측면에서 그 부분이 강조된 상품도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관련해서 감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유의 네.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은 갖춰야죠. 뭐 그렇죠. 달리기 성능이나 뭐 그렇죠. 주행 안전성이나 네.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소유의 가치만 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능, 성능은 갖춰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갖추는 한도에서 일단 프리미엄의 자격을 얻고 나면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정을 받게 되고 그렇죠. 정을 받게 되면 어디 한쪽이 아프고 그래도 솔직히 우리 결혼한 집사람이나 누군가 친한 친구가 한번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나 이제 너 안 만나고 바로 헤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얘가 좀 뭐 안 좋은가 보다 하면 위로도 해주고 부족한 점을 내가 찾아주려고도 해보고 그게 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감성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휘어잡느냐 거기까지 가야 프리미엄인 거죠. 자, 제네시스는 지금 소비의 가치의 끝까지는 가 있어요. 정점을 찍고 그렇죠. 있어. 거기에서 벽을 넘어야 돼. 그렇죠. 소유의 가치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얘들은 넘어와 있어 지금. 그렇죠.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어려워. 이 포맷으로는. 그렇죠. 그럼 어느 포맷으로 가야 되느냐? 갈아 엎어야지. 판을 엎어야지. 자, 고돌이 치다가 안 되면 막 쓰리고 포고해. 그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판을 엎어야 돼. 그럼 도망가야지. 그럼 포코를 들이대면 되지. 새 게임 하자. 그렇지. 네. 대체적으로 그 화투 잘하면 포커도 잘하는데 그렇다고 뭐 항상 이기던 사람이 이기려는 법은 없으니까 그쵸. 새 게임으로. 내연 기관에서는 뭐 독일 3사나 현대자동차는 이제 시작부터가 워낙 차이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횟수로 보나 반 이상 가서 출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이만큼 온 네. 것도 정말 칭찬할 포인트나 그럼요. 이제 이 시점 와서 이제 같은 상품성으로 봐달라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사실 이것도 기적이야. 그렇죠. 이것도 기적이야. 그것도 자체 기술력 물론 뭐 미쓰비시에서 배웠던 마스다에서 배웠던 뭐 다 배웠지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사람들도 학교 다니면서 누군가에 다 배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배웠다 기존에 있던 기술을 활용해서 모디파이했다 이건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이만큼 온 것도 기적인데 지금 현대의 욕심은 넘어서기를 원한다는 거지. 넘어서기를. 넘어서려면 판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판에서 다시 세팅을 해야지. 거기는 이제 아무도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잘하던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 간극 자체가 이 내연 자동차처럼 말도 안 되게 벌어져 있지는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더 뭐 유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IT 강국의 기업이 있군요.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들 얼마나 역량이 또 훌륭합니까? 엔지니어들 네. 개개인 역량도 그럼요. 대한민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 그 우리나라 한국인 출신 디자이너들이 또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죠. 볼보에서도 한국인 디자이너가 또 XC40, 60 만들어내고 있고 디자인해내고 있고. GM에도 계시고. 그렇죠. 네. 또 벤틀리에서 오셨던 또 이성엽 네. 상무도 계시고 뭐 국위선양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링도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서 판판 다시 갈아엎으면 BMW, 메르세데스 벤츠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지금 배지 값이 뭐 그때도 똑같이 갈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돼. 그렇죠. 라이카가 대표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보면 라이카 외에 어떤 브랜드가 남아있어. 그렇죠. 후지도 망했고 코닥도. 그러니까 코닥도 네. 망했고. 그리고 신생 업체들 캐논이나 비교적 네, 밑에서 놀던 그쵸. 필름 카메라 시절에서 명함도 못 내밀던 니콘, 캐논, 뭐 소니 이런 업체들이 불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노키아, 모토로라는 져버리고 애플, 삼성 이런 기업들이 그 다음에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뭐 이런 기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이 바뀌면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게임 체인저도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내연 자동차는 라이카 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럭셔리 그렇죠. 브랜드들 중에 라이카는 잘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죠. 고가 정책 네, 이렇게 명품 훌륭한 브랜드를 잘 이어왔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판이 바뀌면 기술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이 계속 가치를 끌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하청업체로 남거나 폭스콘처럼 아니면은 뭐 자생력을 잃고 도태되거나 흡수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모든 브랜드들이 다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 전략적인 그 어소시에이션 구성하고 얼라이언스 구성하는 이유예요. 힘을 합쳐서 규모를 키우고, 그런 분으로 인해서 R&D든 뭐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방면에서 BMW가 도요타랑 손을 잡았는데 어디로 갈지 참. 지금 다른 브랜드들은 메르세데스 벤츠도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리막하고 또 협력을 했고, 거의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마지막으로 이제 리막에 MOU를 체결을 했고, BMW하고 유럽에서는 BMW만 MOU를 리막하고 체결 안 했다고 안 그러네요. 했죠. 그 이유가 이제 토요타랑 같이 전고체 배터리로 전고체 관련하고요. 배터리와 이제 서로 수소차도 얘기하던데요. 수소차 협력, 그러니까 원래 그 BMW가 90년대부터 수소차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소차의 그 부피를 줄여가지고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것 당시에 때문에 네.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7 시리즈에 수소 탱크를 실어서 시운전을 하다가 보니 네. 일주일 지나니까 수소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거예요. 예. 빠져나와요. 워낙 고압으로 채워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뭐야 카본이 아니고 금속 탱크로 채웠었거든요. 다 세버린 거지. 다 세버리는 거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수소가 얼마나 활동량이 많은 제어하기 어려운 기체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자동차 업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놈이 그 700바로 그냥 카본 탱크에다 밀어넣고 아예 그냥 밀봉을 해놔야 되는구나.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제. 그러고서 토요타에서 또 현대에서 야 이거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수소차 시장에 오면은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야?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가 주가 되고 수소차를 좀 부로 그 사이드킥으로 같이 가져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한참 하이브리드 개발하려다가 야 그거 토요타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 수소로 가자. 그래서 수소를 한동안 밀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5, 6년 정도 하이브리드가 공백이 있었죠. 덕분에 그걸로 인해서 토요타 하이브리드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메웠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갑작스럽게 90년대 중반서부터 뭐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 폭발은 터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 성장이 갑자기 관심을 91년도에 소니가 먼저 리튬이온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그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받았던 일본 그 화학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별도의 독자적인 연구로 해서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93년 4년 이때쯤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95년 6년에 갑자기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거의 차세대 그 스토리지로서는 폭발할 거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개발하면서 니켈 수소를 90년대 초반서부터 공장 설비 확충하고 물량 확보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어요. 이게 향후 한 20년은 니켈 수소로 할 거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리튬 이온이라는 배터리가 나와서 이게 니켈 수소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지. 돼버린 거네요. 에너지 밀도, 네. 뭐 리사이클링, 뭐 하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개발할 당시만 해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 자동차 배터리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로 사용한다는 꿈도 못 꿨어요. 너무 비쌌고 너무 위험성이 폭발 네. 가능성이 큰 물질이. 그렇죠. 네. 제어하기도 힘들었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거든요. 이게 뭐 산소에 노출만 되면은 반응을 확 일으켜 버리니까 제어를 못하는, 정말 이거는 폭탄 안고서 자동차에 뭐 불나방이냐 니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줄은 토요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THS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우리가 현대가 한 5, 6년 정도 수소차 개발을 하면서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분산시키는 그 공백이 극적으로 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리튬 이온으로 해서 넉넉하게 전기 모터에 서포트를 하니까 토요타의 막 쥐어짜는 효율, 프리우스 네, 1세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있는 거 다 짜내가지고 회생제동하고 출력 발전 동시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극대화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의 효율이 나오니까 이게 토요타 THS요? 아니면 뭐 현대 병렬 하이브리드요? 운전자는 몰라요. 그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덕분이에요.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격이 빨리 떨어지지 않거나 대중화가 안 됐으면 아직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아마 토요타에 비싼 로열티 주고서 그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쵸. 어느 순간 그 현대 병렬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뒤쳐졌다는 소리를 원래 하다가 이제 쏙 들어간 거잖아요. 아반떼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 아반떼에다가 HD. 어떤 얘기를 했냐면 LPG에다가 네, 하이브리드를 맞아요, 걸었다고. 맞아요. 아 이거 새로운 기종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거로라도 경쟁을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네. 났었어요. 지금 아마 니켈 수소를 계속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토요타가 그때 당시에 웬만한 하이브리드 특허를 다 걸어놔가지고 네. 니켈 수소 기반으로는 우회해서 기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하이브리드 로열티. THS 로열티 주고 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요타가 사실은 그걸로 큰 돈을 벌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리튬이온이 뻥 나와버리니까 토요타도 황당한 거지. 뭐야 이거. 그 노벨상 받은 분도 일본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분이 역적됐겠는데요. 그분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토요타 입장에서는 역적으로. 원래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도시바에서 아주 기인으로 소문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80년대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을 해냈어요.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노다지 아니야.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명예 살리는. 그때 당시에는 디램밖에 쓸 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토시바에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게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안 날아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다 쓰려고? 뭐에다 쓸래? 이런 거야. 그 당시는. 그러니까 참 이거 정말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토시바는 그 가치를 모르고서 그거를 나중에 인텔이 니들 뭐 우리한테 줄 거 없어? 그러니까 그래? 기다려봐. 이거 플래시 메모리 있는데 갖다 쓸래? 그런 거야. 네, 삼성도 네. 토요타 형님들 뭐 우리한테 뭐 좀 좋은 소스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플래시 있는데 한번 갖다 써봐. 그러니까 삼성은 이거 보니까 대박이거든. 그렇죠. 가져다가 낸드 플래시 시설 깔고 라인 만들어서 지금 그게 삼성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네. 이게 디램 시장은
들쑥날쑥해도 낸드 플래시 시장은 앞으로 계속 당분간 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바가 그걸 참 지발로 복을 차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그래요. 도시바 망해도 싸. 도시바 니들은 욕먹어도 싸.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지. GM도 마찬가지. GM도 스미토모 특수 철강하고 1984년도인가 이때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리오가 있잖아요. 히토리오 중에 네오디뮴이 있는데 맞아요. 네오디뮴이 영구 자석이에요. 이거는 캐내고 이렇게 가공만 잘하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오디뮴을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이 영구 자석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야, 이거 쓸 때 많겠다. 그래서 스미토모하고 GM이 협업을 해서 네오디뮴 영구 자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딱 만들어냈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그렇죠. 그런 거야. 또 쓸 데가 없어.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동기형이 아니라 유도형 모터를 썼단 말이에요. 동기형 모터는 이게 히토류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동기형 모터를 만들면 좋기는 한데 뭐 가전제품에 넣으면 너무 가격 비싸지고 또 전동기에다 넣으면 또 이것도 가성비 안 좋아지니까 이거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스미토모가 이거 뭐하죠? 그랬더니 GM이 너 가져 그런 거야. 스미토모가 그러지 뭐. 그러고 있다가 스미토모 특수철강이 히타치로 이제 합병이 됐어. 그래서 토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유도용은 효율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좋은 방법 없나? 니켈 수소 이게 간당간당한 에너지고 회생제동에서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데 출력 제어를 잘 하려면은 동기용 써야 되는데 네오디뮴을 어디서 히타치에서 만드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네오디뮴 연구 자석으로 전기 모터를 만들어서 하이브리드에 넣네. 이게 효율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타치가 GM 덕분에 돈을 억수로 벌고 있지. 지금도 전기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에? 거의 다 들어요. 왜냐면 유도용 모터는 이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동기형은 전자석 원리로 안에 연구 자석이 들어가니까 제어하기가 좋거든. 토크 제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효율이 좋으니까 테슬라도 처음에는 히토류니까 이거 안 쓸래. 그래서 안 쓰려다가 보니까 이게 또 네오디뮴이 돈이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게 귀해서 자원이 얼마 없어 이거 귀한 거에 했는데 또 사람이 필요하면 또 눈치고 찾거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매장량이.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테슬라도 안 되겠다 그냥 동경으로 가자. 지금은 동경으로 이제 다 그럼 바꾸고 초반에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초반엔 유도용을 썼어요. 모델 S. 이렇게 인류를 바꿀 기술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개발에 편절하고 쓸 줄을 모르면 또 이게 모든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를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됐고 도시바는 삼성은 그건 품을 그릇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 타이밍도 있는 거죠. 그 시장 상황과. 그죠. 시장 상황도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또 필요에 의해서 또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뒷받침이 돼야지. 전기차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신 다시 잡아놓고. 그러네요. 그럼 뒷자리 어떠세요? 탈만해요. 할만해요. 말이 바뀌었다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까 영상 다시 뒷자리 어때요? 항상 확인해 봐야 돼. 이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BMW의 마력입니다. 추억 보정 근데 이런 진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앉았을 때 각도가 좀 서 있네 이렇게 느꼈거든 진짜. 근데 불편하게 탓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계속 타고 가니까 뭐 그런 나보다 하고 잊어버릴 정도였네요. 근데 편한 차 타다가 뒷자리가 편한 차 타다가 이거 타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맞아요. 등에서 또 이렇게 가속하면
그 뒷자리에서 느낌도 살짝 많이 오는 느껴요. 거, 예, 네. 느끼 살 뒤에 등을 살 밀어줘요. 예. 이 덩치 SUV의 이 배기음을 살려줬다는 거는 정말 좋네요. 그 배기음 소리가 한 3000rpm부터 나잖아요. 예.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게 딱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좀 밟아볼까 이러면 3000rpm, 4000rpm 밟거든요. 5000, 6000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그러니까 조금 달릴만 하면은 그래, 재밌지 하고 이제 멈춰주는 거죠. 이게 제가 340에서 느꼈던 그 감동적인 배기음이었는데 엔진음과 이게 SUV에서 느껴지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뭐 BMW X5 지금 그 40i X라인 시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 차는 그 자동차의 본질에 좀 가치를 두시는 분들에게는 내연기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비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 그런 차량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편의장치 면에 있어서 배려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실용적인 걸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차이기는 확실합니다. 그런 분들은 편리세이드가 있고, 그쵸. 또 상위 호환 버전으로 이제 GV80이 있습니다. GV80을 7,000 초반으로 좀 럭셔리함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 편의장치 잘 갖추고 있는 차 정도의 그 정도의 품질을 원한다 그러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내연기관 가솔린 하이브리드나 이런 복합 파워트레인 말고 전통적인 가솔린 아이스 엔진을 탑재한 그런 SUV 가운데서 승차감, 스포츠성, 안정감, 그 외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될 다양한 가치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신다 하시면, 그런 SUV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만장일치로 이 차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 저희 그 아빠를 위한 슈퍼카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흔히 5 시리즈에 갖다가 이제 잘 하는데, 540이 아빠를 위한 슈퍼카죠. 그렇죠. 네. M5는 그건 좀, 부담스럽고, 네. 그건 패밀리 일반- 카는 가끔 부족해. 일반 세단이나 이런 중에서 이제 5 시리즈가 이제 스포츠성과 이런 편안함을 530은 약간 좀 약하고, 약하지. 540 정도가. X5 이 모델이 정말로 공간이랑 이제 운동성 다 잡은 아빠를 위한 슈퍼카가 아닌가. 아빠를 위한 슈퍼 루킹 SUV. 그치. 슈퍼카라고까지 네. 말하기 좀 뭐, 그래. 루킹. 응. 그러니까 지향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카시트에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고, 유치원 갈 때는 기사, 올 때는 짐승. 올 때는 네, 어느 정도는 스포츠 모드. 기분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배기 빵 터지면 그죠, 차주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짧은 구간 동안 그러니까요. 네. 그 5분의 시간이 가사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야. 그리고 집에 어. 그 5분, 원래 5분이면 가는데 예. 또 한 10분 돌아서 그치. 좀 막히네 전화하고 내가 그게- 좀 이따 금방 도착할 거야 하고 한 20분 만에 가는 거지. 한 바퀴 쭉 돌고. 응. 예. 그 순간만큼은 왜 이게 사회생활하면 더럽고 치사하고 직장생활 힘들잖아. 그리고 가정생활하다 보면은 참 자신이 없잖아요. 뭐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살았나, 자괴감 들어. 하지만 또 예쁜 아이 얼굴 보고 또 나를 잘 서포트해주는 와이프를 보고 힘을 내듯이,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많은 고단함이 이런 차를 잠깐 잡았었던 그 몇 분, 그 사이에 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리플래시를 잡고 힘을 내고 다짐을 하는 거지. 그래, 인생을 살만해, 인생은 즐거워. 이런 즐거움을 BMW X5 이런 차들은 준다는 거야.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이거를 1억 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시는 분에게는 가성비, 가격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프리미엄의 필수적인 어떤 매력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되고 키포인트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브랜드는 프리미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 아이스 엔진 기반의 SUV로서는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네, 그러면 BMW X5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귀한 차 협찬해 주신 차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생각났다.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도시바에서 플래시 메모리 개발했던 아저씨 이름이 아, 마스오카. 그 마스오카 아저씨가 그 기인이었거든. 이거 쓸만한 거 맞소까? 뭐 이렇게 물어보. 그 도시바에게 제조 싸움인가 보네요. 제조사 둘이 딱 만들어 놓고 네. 이거 원하는 거 맞소까?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인텔, 삼성이 놀았죠. 그 마스오카 아저씨 때문에. 비운의 히어로지. 그 마스오카 아저씨가 결국은 도시바에서 자꾸 이상한 것만 개발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니까. 쫓겨났겠네요. 아니 그 승진을 시켜주고 부서에 사람을 아무도 안 남겨놓고 책상만 하나 딱 놔준 거야. 나가라는 거지. 근데 이 아저씨 끝까지 안 나갔어. 일본식 괴롭힘이다. 끝까지 안 나갔다가 나중에 삼성에게 넘어가고 그 험한 꼴 나는 걸 보고 결국은 이제 회사를 나왔죠.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도시바랑 소송을 했어요, 그 뒤에. 좀 걸릴만하네요. 네, 그 소송도 하고. 그래서 일본 내 여론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 내 그 마스오카 아저씨에 대한 여론은 안 좋은데 그 타임즈에도 실리고 그랬어요. 네. 타임즈의 언성 히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오카 딱 이렇게 표시해놨었죠. 사실 이 IT 업계에서 마스오카 아저씨는 정말 엄청난 영웅이에요. 이 플래시 메모리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잖아. 새로운 규격을 만든. 그 뭐 지금 저장 장치, 영상 기록 장치서부터 뭐 그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애플 같은 거대 회사도 플래시 메모리 없으시면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라고 만든 준 프로젝트도 아니야. 본인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컨트롤러 넣고 여기에다가 랜드 플래시 집어넣으면 이거 굉장히 빠르고 가볍고 이 비접촉식 저장 장치가 돼서 이거 끝내주겠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도시바가 비휘발성창. 네? 비접촉식이 아니라 비휘발성. 아 비휘발성. 네. 아니 비접촉성이 그것도 맞아요. 그래? 왜냐면 이제 그 헤드가 이렇게 디스크에 아, 랜드와 그거? 피트를 오케이. 예. 그 이렇게 CD 굽는다 그러잖아. 그게 랜드와 피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 폼을 만드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렇게 접촉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뻥 난다 그러잖아 하드가. 그게 헤드에서 읽다가 뻑이 나는 거거든. 이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도시바에서는 이 사람을 대접도 안 해주고 막 벽 보고 있으라 그러고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는 고맙지 마스오카 아저씨가. 영웅 마스오카. 구국의 영웅이란 말은 못 쓰겠고 한국의 영웅이죠. 삼성의 영웅. 아 진짜 삼성이 랜드프레스 없었으면 디램 시장은 너무 불안정해요. 네, 그래서 그 랜드프레스로 지금 황금알을 낳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다 코로나 그거 힘든데 그걸로 버티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결국 그것 때문에 갤럭시도 불같이 일어난 거고 다 그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잘 나가고 있고 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 규모는 삼성이 더 크고요. 그 삼성 그 애플에도 삼성의 그 랜드프레시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는 또 LG에서 공급을 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배터리도 뭐 또 다국적으로 또 들어가고 하니까. 이 소리 우웅 하는 게 참. 네. 이 소리 좋아요. 기분 좋죠,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터널에서. 요거는 과하지도 잘안 않고. 들리는데? 아니 그렇다고. 시끄럽진 않고 터널에서 들을 네. 때는 딱 기분 좋아. 네. 뽕 그러고. BMW 소리는 BMW 많이 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 뒷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맞아요. 주행을 하잖아? 그러면 나랑 딱 1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듯한 네. 느낌의 배기 소리야.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왕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경을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하게 간격을 두고 계속 나를 따라와. 나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 계속 달리세요. 그리고 없나 하고서 확인해 보면 있어 하고 거려주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BMW 6 시리즈 특히 컨버터블을 타보면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 배기음이 뒤에서 간격을 두고 나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 은은하면서 존재감이 있는. 신형 G4도 아마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이번에 나온 거.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4기통에서는 걘 6기통. 이전 CC는 4기통이죠. 4기통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6기통 정도는 되어야 이제 BMW에서 만들어내는 그 색감이 좀 빛을 발해. 그러니까 마지막 내연 기관 시대에 M3까지는 탈 필요 없는 것 같고 M40i는 탈만한 것 같아요. 40이 딱 3000cc 네. 예, 출력을 좀 그러면은 높인 유지 관리 부분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도 않고. 300마력 중반대, 걔는 그게 딱 좋아요. 300 네. 정도만 좀. 340, 350 요 정도가 340. 너무 위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중 이동을 좀 잘 즐길 수 있으면서 예, 메인터넌스 부담도 좀 덜하고 600마력, 500마력 뭐 이런 스포츠 정통 그 쿱이나 그 스포츠형 디비전은 좀 부담스럽죠. 그쵸. 예. 특히 이제 막 끝나간다고 하는데 네. 뭐 1억 넘게 막 1억 5천에서 막 M3를 새 차 산다는 건 좀 부담이죠. 340 감가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40 적당한 중고 아직은 안 네. 나왔는데 예, 한 나오면 5, 6천으로 형성되면은 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뭐 5천 정도 네. 선에서 이게 좀 적당히 즐기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차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새 차 사셔도 괜찮고요. 그 또 마지막 내연 기관이 가치가 있어요. 뭐든지 이 끝에 나오는 것들은.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연 기관 차들은 영구박제 계속 보유. 여기서 이제 추가되면 전기차만. 전기차. 예. 전기차 자꾸 저희 언제 할 건지 물어보시는데요. 내년쯤. 내년쯤. 내년 왜냐하면은 내년에 현대에서 전기차를 많이 쏟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네, 시장 상황 보고서 현대차에서 쏟아내는 전기차가 완성도가 좋아 보이면 그걸로 가고 아니면 테슬라를 테슬라. 알아보려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달리던 놈이 부들부들한 애들. 이거 뭐 부들부들해. 완전 새님이네. 일반 도로에서는 또. 에어 서스펜션의 작용도 조금 도와주는 네. 그 작용 때문인 거. 그러니까 GV80도 에어 서스펜션을 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런 비슷한 승차감이 날 거예요. 뭐 비슷하게 지금 GV80도 특징이 렉서스 쪽인가 봤더니 이 BMW X5랑 성향이 맞아요. 비슷해요. 네. 이쪽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참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GV80에 에어 서스펜션만 들어가면 거의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요지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GV80이 뒤늦게 나왔다면 그것까지 다 갖추고 나왔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에어 아쉬워서- 서스펜션에 그렇죠. 또 하나는 GV80은 플러그인으로 음, 아예 400마력 중반대로 했었어야 한다. 아예 그냥 출력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옵션 논쟁을 종집을 찍었어야 돼. 그러고서 이 뭐 가격은 얘랑 가격은,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요. 네. 1억 안 되게 한 페나마- 9천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딱 묶어. 이러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죠. 그러면 오늘 이 차 말고 그 차를 타고 차주님이 오셨겠죠? 바뀌었겠지. 네, 그러니까 어. X5를 왜 사? 그걸 사지. 나비 효과처럼 네, 우르르 다 다 바뀐 거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X5 씻고 있겠지. 맞아요. X5 야야야. 다 끝났어 이러면서. 꺼져. 네. 뭐 이제 뭐 6기통? 340마력? 얘 420마력이야. 뒤에 460동 이 AWD야. 네. 에어서스 다 얹어가지고 9,600. 뭐 그거 1억 600? 야야 꺼지라 그래. 이랬을 텐데. 참. 그런데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좋은지를 왜 몰랐겠어. 그렇죠. 좋은지 왜 몰랐겠어. 후반 업체들은 가격, 옵션, 상품 구성 뭐 하나 고민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최선이라고 선택을 해놓은 건데 선택에는 항상 후회가 따르죠. 그리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거죠.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없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애정은 무슨? 꼭 싫은 소리 하면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제일 비겁해. 그러네. 뭐 잘 되라고 하기는 그냥 때려놓고 그냥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씹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냥 욕하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잘 되기는 무슨. 그냥 괜히 해놓고서 미안하니까 하는 소리야 그게. 맞아요. 자, 안전히 잘 다녀왔습니다. 예.